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직 변형률과 전단 변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과 변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이란 말 그대로 물체의 형상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변형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그 변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수직으로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수평으로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또는 각도가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형률이란 변형 전의 형상에 대한 변형량의 그 비를 우리가 변형률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장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형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러버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어떤 두께가 얇은 고무막 소재를 다음과 같이 인장 시험기에 넣고 양쪽으로 인장력을 가해서 잡아 당겼을 때, 변형 전에 우리가 변형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사선을 그어서 변형 후에 이 라인들의 그 변형된 형상을 살펴보면, 일단 그 인장력을 가해서 그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수직 라인은 길이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물체의 최적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이쪽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반드시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수평선으로 그은 부분은 길이가 줄어들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선은 우리가 전단 변형량을 알기 위한 것으로, 초기 이쪽 부분의 각도를 시타라고 하면 이 시타 값이 변형 후에는 조금 더 각도가 커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장력을 가했을 때는 각도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직 수평 그 라인에 대한 변형량에 대한 그 변형률을 알아보는 것이 수직 변형률, 사선에 대한 것은 전단 변형률이 되겠고, 일단 이 두 개는 어떤 힘을 우리가 가했을 때 살펴보는 변형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열 변형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열을 가했을 때, 혹은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 재료의 변형률이 되겠고, 일단 열 변형률에 대한 것은 따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변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길이가 L0인 이러한 물체에 있어서 우리가 인장력을 가해서 델타만큼 늘어났을 때 길이를 L이라고 하게 되면, 수직 변형률의 정의는 엡실론이라는 우리가 문자를 기호를 사용을 하고, 엡실론은 L0분의 L-L0가 수직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이때 평균이라는 첨자가 붙은 것은 우리가 그 중간에 어떤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고 단지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만을 고려를 해서 산출하는 변형률을 의미하게 되고, 이렇게 어떤 길이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양만큼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평균 값으로 정의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또한 뭐 대부분은 아마 이 평균이라는 첨자를 생략을 하고 그냥 엡실론은 L분의 L-L0가 변형량이라고 해서 기호는 델타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 따라서 엡실론은 L분의 델타로
정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물체는 우리가 앞서 그 인장 시험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길이 방향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이제 단면적에 대해서는 단면적이 줄어들거나 어떤 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하중의 수직한 방향의 그 변형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직 변형률에는 이제 종 변형률과 이제 횡 변형률이 있게 되고, 일단 그러한 개념은 우리가 후크의 법칙을 다루고 난 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직 변형률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이제 아래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다음에 그 좌측에 이러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위와 다르게 어떤 이러한 길이 값에 따라서 그 변형량들이 그 달라지게 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평균값으로 전체 변형량을 계산을 하면 변형 그 률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이러한 수식으로 이제 각각의 어떤 미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모두 이제 고려를 한다라는 식이 되겠고, 따라서 엡실론은 이제 이 길이 방향의 그 미소 성분을 어떤 델타 x라고 하게 되면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이제 델타의 델타를 이제 엡실론으로 정의를 하고, 또한 이제 이 극한은 결국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제 미분으로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변형량을 구해보면 d 델타는 적분을 하면 델타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델타는 인테그랄 엡실론 dx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길이 방향에 대해서 이제 단면적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그 변형량이나 변형률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후크의 법칙을 다룬 뒤에 그 예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변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형되기 전에 이러한 형상의 어떤 직각으로 된 이러한 그 물체에 있어서 하단이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고, 이때 이제 이 그 변형 전 각도를 이제 2분의 파이, 즉 이제 90도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단력은 이제 이 평면에 평행하게 힘을 작용을 했을 때 힘을 전단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단력 V가 이 평면에 작용을 해서 원래 그 2분의 파이였던 각도가 이제 시타로 그 변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전단 변형률 감마는 이제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제 각도가 되게 되고, 이 각도 감마를 이제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원래 형상이 2분의 파이였는데 이제 시타가 되게 되었으므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시타가 이제 감마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감마는 다시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면 이제 원래 그 이렇게 점선으로 된 부분이 원래 그 변형전 형상이고, 이렇게 전단력 P에 의해서 이러한 식으로 그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감마라는 것은 우리가 탄젠트 감마는 L분의 델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에서는 우리가 미소 변형을 다루기 때문에 즉 어떤 스몰 데포메이션에 의한 그 미소 변형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각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이제 아주 미소한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탄젠트 감마에서 이제 감마가 0에 가까운 값이 되게 되면 결국 탄젠트 감마는 이제 감마와 같게 되고, 따라서 이제 감마는 그 탄젠트 감마에 의해서 이제 L분의 델타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부호를 이제 결정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감마가 그 1사부면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탄젠트 값은 이제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이제 파지티브 시어 스트레인이 되게 되고, 즉 이제 부호가 플러스가 되게 되고, 이제 부호가 플러스가 있다는 것은 반대 방향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전단력의 방향이 이쪽이 플러스였다고 하면 이제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이 경우도 우리가 각도가 이쪽으로 하면 그 앞서는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시타가 작은 값이었다면 이번에는 시타가 이제 90도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므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그림에 의해서 이제 감마는 또한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시타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시타에 들어가는 이제 각도의 단위는 당연히 앞쪽이 2분의 파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라디안 단위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AB 부분은 고정이 되어져 있고, 이제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후크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중에 대한 것이라든지 재료 물성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이제 변형 후에 그 형상이 이제 점선으로 된 부분이 되어서 이제 2mm만큼 이제 이 부분이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그림으로 도시를 해보면, 일단 이쪽과 이쪽은 이제 이러한 벽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 않고 단지 이제 이쪽 방향으로만 그 2mm만큼 그 변형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치수는 이제 원래는 150, 150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사각형에서 그 반을 나누면 75, 75인데 이제 2mm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76과 76으로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대각선 AC에 대한 그 평균 수직 변형률과 그리고 그 이점에 대한 그 전단 변형률을, 즉 이제 이 XY 축에 대한 그 전단 변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일단 이제 대각선의 길이는 이제 초기 대각선의 길이에서 이 나중 대각선의 길이만 구하면 되고, 이제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우리가 XY 축에 대한 각도에 대해서 이제 시어 스트레인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정사각형에 있어서 이 대각선이 만나는 이쪽 각도는 이제 90도가 되게 되므로 이제 90 마이너스 시타로 해서 이제 전단 변형률을 이제 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AC의 길이를 구해보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150의 제곱 플러스 150의 제곱에 이제 루트로 씌운 값이므로 이제 0.121213m가 산출이 되게 되고, 이제 AC 프라임은 75에서 이제 152를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제 0.21355가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평균 그 수직 변형률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변형된 길이 빼기 초기 길이 나누기 이제 초기 길이를 해주면 이제 그 전단이 아니라 수직 변형률의 값은 0.0099669가 산출이 되게 되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변형률은 우리가 단위가 없는 그 무차원 수이기 때문에 이제 단위를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그 밀리미터당 밀리미터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위를 사용을 해서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단 변형률은 초기 각도는 우리가 2분의 파이였고, 이제 시타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이쪽 각도가 2분의 시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탄젠트 2분의 시타는 75분의 76이 되게 되어서 이제 2분의 시타는 아크 탄젠트 75분의 76으로 해서 일단 2분의 시타에서 다시 그 값에서 이제 양변의 2를 곱해줘서 우리가 시타를 산출을 해보면 이제 90.759도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각도를 라디안 단위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이제 1.58404 라디안이 산출이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전단 그 변형률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감마 xy는 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제 1.58404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옴을 알 수 있고, 또한 어차피 이제 90도보다 큰 값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이너스 기호가 이제 붙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상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마이너스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전단역의 방향을 이제 위쪽 면에 도시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가 아니라 이제 왼쪽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하시면 되겠고, 다시 우리가 이제 위쪽은 그 벽으로 이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쪽에 뭐 마찰력에 의한 그 힘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뭐 다른 힘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쪽 면에 대한 전단력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사선 방향에 즉 이제 XY 축에 대해서 이제 그 이렇게 D점을 향하는 화살표가 아니라 이제 B점으로 향하는 그 화살표로 이제 전단력을 도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